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DOD 원찬. DOD 카페 게시판이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로젝트 잔금을 못 받았어요. 계약서 내용이랑 다르게 자꾸 이런 거 시켜요.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호구 잡히는 우리 디자이너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정말 많은데요. 물론 개진상 클라이언트도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딱 잘라 끊어서 말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려다니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다 해주고 뒤에서 눈물 이렇게 훔치는. 그래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서는 이 DOD 원찬이 정의가 무엇?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고 계약서 날인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종료해야 하며 세금 계산 발행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건지,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서 호구의 늪에서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프로젝트는 보통 컨택, 업무 범위 협의, 계약서, 견적서 전달, 계약서 날인, 프로젝트 시작, 시안 전달, 검수, 수정, 검수, 수정, 검수, 수정, 검수, 수정. 검수를 하고 수정을 한 뒤에 완성물 전달, 잔금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지금 제가 열거한 저 순서가 뭔가 바뀐다? 그럼 여러분들이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기본 순서대로 프로젝트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업을 뛰지 않는다는 전제에 프로젝트에 대한 컨택은 전화, 이메일, DM, 지인 소개 등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응대법이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이런 것으로 컨택이 와서는 야, 얼마예요? 브랜딩 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아초 그리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우머치 시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프로젝트라도 리서치, 시한 개수, 기간 등에 따라서 견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들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대충 이메일 혹은 전화로 뭐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하우머치 시전을 한다. 100% 타견적서로 여러분들 거 깔라고 하거나 그냥 업계 동종 사람이나 누군가가 찔러보기입니다. 100% 당해봤음. 많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얼마요? 이런 애들은 저는 그냥 일십을 하고요. 왜냐면 프로젝트 안 할 가능성이 높고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한 다음에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회신을 해주냐면요. 보내주신 메일 잘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는 타견적서 요청으로 인한 내부 자료 유출 그리고 보다 정확한 프로젝트 견적 산출을 위해서 직접 만나 뵙고 미팅을 한 뒤에 견적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그냥 한번 얼마인지 궁금해서 찔러보는 사람들 굳이 미팅까지 오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타견적서로 깔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손 안 대고 코폴라 그랬는데 미팅 해야 되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봐서 이야기를 하면 딱 압니다. 얘가 진짜 프로젝트 하는 거다. 아니면 그냥 단가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다.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얼마다라고 절대로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보거나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프로젝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견적을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대면 미팅이 힘들지만 저는 대면 미팅을 선호합니다. 물론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미팅 계속하면 서로 완전 피곤하지만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의 얼굴 한번 보고 명함 쥐고보고 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었을 때 프로젝트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던 화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하던 프로젝트의 진행 의사가 있으면 일단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업무가 어디까지 되는지 서로 논의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패키지 개수라면 이게 몇 종인지 단순히 레이아웃 확장인지 크기가 달라지는지 아트웍 개발이면 아트웍 몇 장 개발인지 이게 온라인으로 쓰일 건지 인스타에 쓰일 건지 인쇄를 해서 굿즈를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요. 질문도 많이 던지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쫙 보여주세요. 보통 홈페이지에는 다 완성된 결과물만 빡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올리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세부 항목으로 이런 견적이라든가 뭐 리서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라주게 되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리서치 비용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단계나 이러한 분량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책정이 됐었을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봤었던 그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만큼이 견적이 나왔구나 라고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견적서와 계약서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견적서는 여러분의 포맷에 맞게 드리고요. 혹은 디고디 원찬 영상에 나온 뒤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견적서를 받으셔도 무방하고요.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다뤘던 영상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고디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서에 대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면 자기들이 엄청 유리하게 계약서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야 너 허튼 짓거리 하면 법적으로 죽여버린다 이러한 그게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 계약서를 먼저 초안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인 계약서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계약서 날인. 원래는 계약서가 날인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하는 게 맞죠. 왜냐면 서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법무팀 검토 같은 경우가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계약서 날인될 때까지 그냥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프로젝트를 의뢰할 때는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바로 다음 달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 견적서나 계약서는 서로 구두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일단 합의가 되면 프로젝트 저는 서로 계약서 내용 이렇게 조금씩 티키타카로 수정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견적서 날이 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대기업들하고는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클라이언트가 계약서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내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물론 요즘에 대기업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건 칭찬해야 되니까 SK에서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정말로 너무나 양쪽에 공평하고 정말 창작자를 배려하는 그런 계약서를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표준 계약서보다 창작자에 대한 배려를 더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권리를 주장해도 당연히 그쪽에서 깔 거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기업하고 서로 약간 좀 윈윈하는 그런 계약서를 주는데 SK 준 경우는 엄청나게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의 케이스가 드물죠. 아직까지는 다 본인들이 유일한 조항들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걸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수정에 대한 요청이 오면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거나 아니 일러스트를 전달을 해도 내가 굿즈라든가 캐릭터 상품 개발 창작자의 논의 없이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같은 그런 조항들 많거든요. 그거 다 오케이 하면 여러분 진짜 완전 슈퍼 호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이거 진짜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거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의 원래 내용을 가운데 줄을 이제 스트라이크 스루라고 하죠. 가운데 내용을 줄을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 내용을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어 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떼쓰면서 담비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할 테지만 여러분 최소한의 기본 권리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이런 내용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전 서로 프로젝트의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게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요일날 저녁에 이거 월요일까지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래서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니네 언제까지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결과물이 나와야 되냐 그랬을 때 진짜 다음 주에 이러면 애초에 프로젝트 시작 못하는 거죠. 다음 주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조율을 해서 한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이 정도 볼륨이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2달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2달에 빵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대략적인 일정을 정해주세요. 12월 5일 스케치 전달, 12월 8일 리서치 시작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쪼개가지고 주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거기다 대고 이의가 없으면 그 스케줄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론 검수를 하거나 공휴일이 낀다거나 담당자가 휴가 간다거나 이러면 조금씩 이제 변동될 수는 있는데 그런 가이드가 애초에 없이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멱살 잡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케줄에 대한
대한 논의나 협의는 양측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프로젝트가 막 빡세거나 엄청나게 많은 담당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이메일로 날짜, 업무 프로세스, 날짜 프로세스 이렇게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 커, 기간이 길어 이런 것들은 엑셀표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작일, 업무 종료일 이런 매 단계, 담당자 누구, 체크돼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적혀서 거기 있는 팀원들 전체가 그 엑셀표를 공유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엑셀 스케줄표도 카페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리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완전 혜자, 슈퍼 혜자 아닙니까? 자, 다음 세금 계산서. 자, 보통 단위가 엄청 작지 않은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성금 50, 잔금 50 이렇게 받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인데요.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면 담당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 언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발행한 날짜로부터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있다 성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날짜대로 여러분 성금이 받으시는 건데, 만약 프로젝트가 진행됐어, 그리고 계약서까지 다 날인됐는데 성금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청이 없어,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 날짜 며칠로 발행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해서 발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건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나 스케줄에 맞게 잘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파일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거 보내고 짜이찌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다가 뭐 그동안 프로젝트 뭐 해서 수고하셨고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뭐 예의상 그런 서로 이제 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말 써주시면서 전달하면서 거기에 꼭 명시하세요. 프로젝트가 완료된 뭐 오늘 시점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면 될까요? 어느 이메일 주소로 발행해 드리면 될까요? 세금 계산서 발행 품목 요거 맞나요?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 파일 전달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나온 거야. 아주 쾌변하고 숙변을 그냥 쫙 하고서 나와. 그럼 무슨 소리냐? 여러분한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나 체육 파일 받았잖아. 그럼 나는 너한테 볼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파일 다 전달해주고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준 다음에 저기 세금계산서 발행 이러면은 회신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최종 파일을 전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언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직 화장실 이제 끊고 이제 나오기 딱 전에 그때 더러워. 딱 이제 비대 누르기 전에 꼭 그렇게 해서 돈 착착착 잘 받으셔야 됩니다. 디고디. 자, 오늘은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끌려다니면서 호구 잡히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계약서, 견적서 이런 것도 영상 몇 개씩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업 다마고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 다 하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해서 말이야 호구 잡히지 말고 말이야 어디 가서 말이야 맞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클라이언트가 때려? 그러면은 야 인마 나는 나 엉아가 디고디 엉아야 인마 너 그 아저씨 완전 싸움닭이야 인마 까불면 혼나. 잔금 못 받았어요 뭐 돈 안 주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제가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딱 부러지게 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디자이너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고다 원찬 잘 보고 계시죠? 뭐 그렇다고요. 저는 뭐 구독이나 뭐 좋아요 이런 거 뭐 구걸 안 하기로 여러분하고 약속했으니까 좀 잘 보고 계셨다면 뭐 다행이고 뭐 그렇다고요. 디고디.